성형외과 전문의 서의석 원장입니다. 실 리프팅을 여러 번 많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결국은 안면 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실을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, 그리고 실을 여기저기 아무 생각 없이 넣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중에 실을 한 5번, 6번 정도 했는데 눈이 깜빡이면 입술도 움직이거나 실이 노출되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으시죠? 왜 그런 게 생기는지를 동영상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수술하시는 분도 실 수술하시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. 이거 잘 보고서 넣으셔야 될 거예요. 실 리프팅의 합병증 볼까요? 제일 많은 게 이 돌출이잖아요. 그죠? 뭐 웃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다든지,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돌출이 생긴 거예요. 미스주를 넣은 것 같은데 이거 눈 선생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넣는지는 잘 모르겠고, 절개해서 결국 빼내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이따가 수술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 책 같은 데 보면요, 요 선을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어라, 뭐 그렇게 돼 있거든요. 근데 그 깊이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, 여러분. 근데 그 깊이를 잘못 넣고 그 근육을 따라서 넣거나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. 두 번째 많은 게 이제 함몰이죠. 그래서 심하면은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심한 정도면은 이거를 풀고 밑을 뜯고 뭐 지방이식하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,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이렇게 슬쩍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. 몇 년이 지나더라도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실을 여러 번 하신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 눈이 깜빡이면은 요쪽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거는 안면 거상한 사람들도 올 수 있고, 하안검 수술하고 그런 사람이 올 수도 있고, 중안면부 거상하고 그런 사람이 올 수도 있고, 안면 윤곽 수술하고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만, 어쨌든 실도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. 이거를 신카이네시스라고 하는 건데요.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눈을 깜빡이라고 하거든요. 눈을 깜빡이면 이쪽 부위가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? 여기가 눈을 깜빡이면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치료했으면 좋을까요? 이런 게 생기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. 왜냐하면 이런 거는 결국은 플랩을 다시 들어야 되고 어느 위치에 문제가 있느냐 그건데, 사실은 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대개는 이쪽으로 가는, 광대 쪽으로 가는 큰 근육이 하나 있거든요. 그 따라가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. 눈둘레근하고 이게 광대 쪽에 있는 근육이 2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가 있어요. 근데 수술해서 제가 보면 그 근육을 이렇게 따라가요. 눈둘레근하고 광대 여기 얕대 있는 근육이 같은 층에 있거든요.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요. 예전에 실을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안면거상을 하시는 건데, 실 넣고 뭐 효과가 없으니까 안면거상을 하시는 거겠죠. 여기 개수를 세보면 하나, 둘, 셋 쭉 세보면 12줄이 들어가 있어요. 문제는 뭐냐면 이 줄들이 쭉 밑으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되면은, 그래서 열다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주변으로 눈둘레근이 나와요. 눈을 깜빡이는 근육이죠. 그리고 그 밑으로 광대 쪽으로, 광대에서 입꼬리 쪽으로 가는 근육, 코 쪽으로 가는 근육,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는 좀 깊은 근육이고 하나는 얕은 근육인데, 이 얕은 근육은 눈둘레근하고 같은 층에 있어요. 근데 그러한 실들이 이렇게 돼서 연결이 만약에 돼버리면, 유착이 생겨버리면 당연히 눈을 깜빡이면 이것도 깜빡여지겠죠. 아니면은 이 깊은 근육층 위로는 신경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손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신경이 따로 자라서 이렇게 눈을 깜빡이면 얼굴이 실룩실룩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고 결국 여기서는요, 심부볼이라고 여기 크게 있어요. 거기도 신경도 많고 이런데 그런 데로 뚫고 들어가요. 다 뚫고 들어가서 밑에까지 가 있고, 이 실 여기서 잡아당기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이쯤에서. 그러면 그거를 진짜 신경손상 없이 잘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. 어쨌든 이분은 다 제거를 하긴 했습니다. 문제가 없어서 다행인데, 뭐
그러면 만약에 이런 신카이네시스 같은 게 나타나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, 방법이 이거를 다시 들었다 놓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다시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. 실이 어느 부위에 유착이 생겼느냐가 관건이긴 하지만 그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. 12줄이 들어가 있는데, 12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데 어느 부위에 유착이 생겨서 뭐가 문제인지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어쨌든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. 실 리프팅은 정확한 침과 해부학을 잘 알면 굉장히 좋은 시술입니다. 그걸 모르고 간단하다고, 해부학도 잘 제대로 모르는 의사들이 여기저기 줄당 얼마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여러분들은 의사라면 다 해부학이 능통한 줄 아시죠? 제가 17년 해부해 왔거든요. 그때마다 배우는 게 달라요. 하물며 성형외과 전문의도 잘 모르는데 성형외과 의사도 아닌 일반인들이 이거 알 것 같습니까? 아직도 뭐 신경외과, 산부인과, 정형외과, 이비인후과, 가정의, 피부과 의사 이런 데서 시술받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의사는 자기는 뭐 모르니까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. 그럴 리가 없다. 뭐가 그럴 리가 없어요. 다 이유가 있는 거죠. 실이라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감사합니다.